피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피해 부분 먼저 저랑 이제 누수 검사라는 것이 피해에 대한 원인을 찾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전 자료를 받았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그 네. 담당자님께서 저희한테 어디 피해가 있다. 네. 그걸 좀 알려주시고 뭐 우리가 어떤 수리를 해봤으면 또 어떻게 해봤다. 네. 그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누수 피해가 있으면 보통 어쨌든 물이 중력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 위에 뭐 어디서 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하실에서 샌다면 뭐 요 위에 어디서 네.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것 좀 간단히 저희가 확인하고 그거는 좀 계속 첨단하셔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거 다 끝나면 이제 행정을 보고 와서 계약서 쓸 거고요. 네. 계약서 쓸 때 간단하게 다시 이제 검사 방법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검사는 한 2시간 뭐 3시간 이렇게 현장 측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뭐 측정을 하면 분석은 뭐 검사 끝난 다음에 오늘 현장 그 어떤 조사 과정의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좀 크리티컬한 그런 것들은 좀 말씀을 드려요. 네. 어쨌든 이 현장 조사를 했으니까 네. 그거는 관계자분이 좀 같이 들으셔도 되긴 됩니다. 그거 좀 듣고 그로부터 한 7, 8일 정도는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특히 GPR 오늘 주요 그 검사 장비가 GPR인데 GPR은 이제 단층 촬영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현장에서 바로 뭐 낼 수도 없고 필요도 없고 네. 영상의학 것처럼 이제 분석하는 그 엔지니어링 회사에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 분석을 해서 이게 그 물이 새는 여기서 옥상 바깥에 주변을 다 인접지라고 다 조사할 거거든요. 그럼 네. 물이 들어간 데와 안 들어간 데가 다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하실에 어느 A 지점에 새는 물이 그 지상 1층 인접지 어느 지점에서 유입된 걸 보여진다. 네. 뭐 사실 뭐 지상에서 물이 유입돼도 이 골조에 또 손상에서 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물이 있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골조가 이 구멍이 뚫려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분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분석하는 직원 말고 또 구조기술사나 건축사 기술 자문단이라고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해요. 이걸 가져갔는데 A 건축사, 뭐 구조기술사 또 현장에 참석한 저는 회사의 기술이사장 저 의견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구조적인 원인이 뭐고 건설사급에서 생각한 완전한 공법은 요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서의 소송 공법까지 제안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만약 하나 이제 이 소송이 필요하면 우리가 어떤 변호사 소개해준다든지. 소송은 필요 없고요.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여기는. 그렇죠. 자체를 해결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 해결 어떤 보수 공법도 제안을 해드린다. 보수 공법은 그 원인별로, 사안별로 좀 나눠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원인을 찾고 보면, 구조 쪽에 해당하는 것이 뭐 한 3, 40%. 그리고 그냥 업자한테 맡길 수 있는 게 한 60, 70%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 공사 방수 관련해서 한 3번이나 4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이제 지하가 자꾸 물이 새고 이제 제가 내려가면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못 군데가 계속 그래서 뭐 오셔가지고 이 앞에 이 돌 때문에 생 거다. 그래서 이거를 다 까고 까고 방수를 한 번 한 다음에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물이 새가지고 또 뭐 딱 이 위에를 또 방수 커버를 한 번 더 치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위에 4, 5층에서 또 해서 옥상을 또 다 드러내고 거기를 방수를 한번 다 드러내고. 네, 옥상 보시면 저희가 원래 파단이랑 그렇게 해서 돌로 해놨는데 그거 아예 방수 처리가 다 깔아버렸거든요. 그때 그 업장을 마시는 업장. 네, 뭐 여러 번 해서 그냥 바꾸고 했는데 계속 하고 이제 계속 물이 새니까 아예 사장님이 이럴 거면 아예 제대로 된 원인 좀 돈을 주고라도 찾아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실리콘 공사는 한번 했고요. 이 외부에서 이제 창으로 물이 막 들어오면 실리콘 때문에 그런 거라 해서 실리콘 한번 쌓고 그다음에 여기 뭐 방수도 했고 옥상도 방수는 했어요. 여러 번 공사는 했어요. 다만 그 공사 주체가 전문업체는 아니고 법인 회사나 뭐 건설사는 아니죠? 아니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한테 의뢰해주는 저희가 이런 걸 주로 해당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잘 하셨고. 말단 게 쉽지 않아. 몇 년 동안 고생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우리 같은 회사에 있던 걸 잘 알았으면 시장 연락했을 텐데 사실은 소비자 계실 때 지방에도 거의 경우 계시고. 누수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누수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디서 들어오느냐. 그리고 찾는다는 것은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방면을 또 오랫동안 이제 파고 이제 한 회사가 또 있고, 제가 회사가 또 있으니까. 아까 설명을 드려서 이제 검사하면 될 것 같고, 검사는 이제 한 2시간, 3시간 보실 대상이 되거든요. 그럼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좀 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검사하는 걸 옆에서 계속 지켜봐셔도 무방하고, 그러나 볼일을 보시다가, 저희가 협조를 요청드리면 그때 중단해 주시고, 네, 대단하신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 테이블에서 우리가 중간에 도면 10% 좀, 이용해도 지하, 천장 한 3개소 정도로 할게요. 네. 3개소라는 것은, 대전항.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요? 네, 여자 화장실이요. 여자 화장실. 중앙. 홀 중앙.
4층과 5층 창틀은 이제 돌이 새가지고, 네, 칠공 공사 한번 한. 그리고 네. 그게 문제까지 입안하고 올게요. 네네. 실군이 좀 꼼꼼하게 돼 있는 다음에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소비자와의 어떤 신뢰관계, 장기적인 어떤 신뢰관계에서 좀 사업을 하는 걸 중시하기다 보니까 절차를 좀 충분히 안내드리고,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서로 협의해서 검사를 하거나 공사를 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 중에 중요한 거 좀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 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측정조사. 네. 측정조사는 GPR이나 야생 카메라, 이런 장비들로, 수분의 누수를 쭉 추적해서 원인을 밝히는 방식이고, 이 누수 기술자나 업체들로 검사나 수리한 방법이 또 천차만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고객님 측에서 앞에 왜 그 업체를 부르셔서 수리한 것은 의심되는 지점을 이렇게 수리를 한 거죠. 아, 네네. 네, 그런데, 검사를 할 때도 뭔가 진작으로 이렇게 파볼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기왕에 GPR이란, 골조 단층 촬영 같은 그 장비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이렇게 수분의 그 위치를 좀 관지하고 위에서 그 수분이 의심되는 그 주변 전체를 GPR로 스캔을 쭉 합니다. 그러면, 수분이, 물이 들어오는 지점이라든지 출발한 지점은 이 수분의 농도라든지 양이 굉장히 좀 높아요. 네. 마치 그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이 올라오는 그 메인 그 용암 올라오는 그쪽의 그 온도라든지 형태와 이게 흘러나와서 이렇게 번질 때 그 지점의 용암의 온도라든지 형태는 좀 틀릴 거 아니에요. 네. 마치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지상에서 물이 어디서 들어온다면 네. 비가 온다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을 확률이 높이 높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 그리고 물이 좀 들어온다고 해도 1층 바닥에 골조가 사실 어느 정도는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걔가 막아주지 않고 물이 흘렀다면 그 지점에 어떤 균형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지금 저희가 검사하는 방법은 지하층에서 어떤 센서를 수천만 원짜리 레이저 센서를 이용해서 수분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 위에서 GPR 촬영을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땅속에 엑스레이를 쏘는 거죠. 그 레이저카를 쏴가지고 쭉 들어오는 지점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수분을 요추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때 간혹 그 이해관계자가 있거나 집을 지었는데 물이 새는데 그 시공사는 결로라고 주장하시고 소비자 보기에는 아무래도 결론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검사해보면 시공의 어떤 결함으로 나왔을 때 시공사들이 잘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거기를 깨봐야지 우리한테 구멍을 보여다 줘야지 이렇게 좀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곤란하다. 그걸 GPR로 촬영하는 거는 사실 동의하고 하는 건데 물이 들어가는 구멍을 보여준다는 것은 건물의 파쇄를 의미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아예 검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깨서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우리인 측이나 저희가 의심가는 부분을 파가지고 본다든지 또 업체에 따라서는 물을 맛보고 보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보건감정업계 종사하는 기술자들은 물을 부어서 찾으면 이렇게 하는 것인데 물을 부으면 새는 쪽은 모르겠지만 들어간 쪽이 어딘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엑스레이 촬영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상태에서 이 촬영을 해서 원인을 추적하는 방식이고 소비자가 위임한 거다. 노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좀 일단 조사를 할 때 네. 그 1층에 좀 GPU나 이런 것이 어떤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할 텐데 그 누수되는 그 위치 상고 그러니까 아까 왜 배전항하고 또 홀 중앙 여자 화장실 상부층에는 GPU가 있으면 원래는 좀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 기계로 엑스레이 찍으려면 큰 가구가 있다면 그 가구 있는 상태에 찍을 수는 없잖아. 그 가구나 장롱이나 뭔가 있으면 그거는 좀 소비자께서 좀 이동을 해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작은 거는 저희가 옮겨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게 있다거나 장비가 와야 된다면 그거는 저희가 곤란하고 원래 원칙적으로 GPU 이동은 좀 소비자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고 대부분 가벼우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 또 GPU가 있어도 그 GPU 주변이 많이 또 이렇게 그 빈 공간이 있으면 충분히 또 조사가 됩니다. 근데 큰 GPU나 저치물이 있거나 이러면 그거는 소비자가 좀 이동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중에 하나가 이제 요 검사 방법의 정확성이 얼마나 되느냐. 보통 GPR은 95에서 한 98% 이렇게 봅니다. 이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렇게 높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이 골조 단층을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그걸 다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 바닥을 찍으면 거기에 그 골조의 두께라든지 방수층이 살아있는지 방수층이 깨졌는지 거기 물이 들어있는지 이게 거의 100%에 근접할 만한 정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런 형태의 누수는 저희 회사가 주로 하는 것 하는 중에서 좀 난이도는 좀 낮은 걸로 보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 이제 어떻게 이게 큰 여의도 빌딩처럼 엄청 지하 4층 5층 이렇게 데서 내고 이 도로에 인접지라는데 이 골조가 있으면 이 옆에서 인접지에서 물이 타고 와서 어떻게 들어오는
근데 아까 그 배선한 개는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옆 건물에서요? 옆 건물이나 뭐 인접지 옆에서 이게 골조 여기 위에는 땅이잖아요. 그냥 땅 속에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건 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위치를 좀 최대한 줄여서 특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 저희한테 돈을 주시는 것도 원인을 밝혀달라. 물론 원인을 밝히는 거지만 아무튼 범위를 네. 정확하게 밝혀서 어느 부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걸 하는 거고, 요것도 뭐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뭐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해당이 안 되고, 다행이죠. 뭐 이건 결국 소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상대방과 내가 싸운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뭐 해당이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다행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검사를 했는데 피해 지하실 세는 것이 우리는 이제 1층 쪽이라고 사실상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좋다는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여기서 다 끝날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 옥상에서 뭐 아니면 외벽 전체로 여기서 쭉 타고 올라왔다. 그런데 그것도 부분적이면 우리가 그냥 웬만하면 오늘 검사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외벽 건물 전체적인 어떤 골조에 하자고 연관이 있어 보이고,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밖에 이상 없는 그런 외장재가 다 이게 사실 이제 감싸져 있는 거거든요. 안에 그 골조에서 들어오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 이 지상 1층 골조 위에 어디에서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웬만하면 조사를 해드릴 건데, 그것이 아니라 그 지상 2층 골조에 대해서 뭐 전면적인 어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유를 설명을 드려요. 네.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래서 보시다가 들어보시고, 그래도 오늘 검사에서 어느 정도의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